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내신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역시TV 쭌삼촌입니다. 오늘은 중3 미국 독립전쟁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남북전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양, 이번에 중3 서양사 들어가게 되면요. 단원이 워낙 촉박하고 시험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붙어있고 이렇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 평상시에 이제 중간과정 설명 다 해주시던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이제 중간과정을 설명하시기가 물리적으로 힘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학교 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줘라고 생각을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도 여유가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미국 독립전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나라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다, 그죠?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요,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냐면은, 자, 미국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쓰죠? 영어를 쓴다, 그죠? 만약에 영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이었으면 아마 미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영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언어가 어느 나라의 언어기 때문에, 그렇죠? 영국의 언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어를 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지도 삼촌이 조금 간단하게 좀 그려놓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의 미국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고요. 영국도 한번 대충 그려놔 볼게요. 자, 여러분들, 미국하고 영국 사이에 무슨 바다가 있을까요? 미국이 이쪽에 있으면 우리 이쪽에 한국이 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 사이는 태평양이 있죠, 그죠? 여기는 태평양이죠?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무슨 바다가 있을까? 그렇죠.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한 번씩 뭐 대서양을 건너왔다 이런 표현들이 교과서에서 종종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서 삼촌이 이거 먼저 한번 깔고 가볼게요. 자,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보면은 여기 있는 영국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슨 관계다? 얘네는 본국이에요. 본국. 이쪽은 뭐다? 미국은 식민지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식민지였냐면요. 이쪽이 동쪽이죠. 그죠? 이쪽을 그래서 동부해안이라고 부르고 이쪽을 서부해안이라고 부르면 미국 독립사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동부지역 13개주라는 말이 나와요. 동부지역.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요쪽 있죠. 요쪽. 요쪽에. 이쪽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이 최초로 시작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삼촌이 색칠한 지역 안에 총 몇 개 주의 식민지가 있었다. 13개 주의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동부해안이라는 표현도 자주 써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영국에서 건너왔냐? 영국이 한때 종교적 탄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 땅으로 이제 건너오게 된 거죠.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너올 때 자기들의 무엇과 무엇을 주장했냐면, 자, 종교 자유와, 자, 그 다음에 경제 이익, 우리 돈 건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온 거죠. 자, 초반에 뭐 영국하고 식민지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자, 본국인 영국이 여기 식민지에 대해서 초기에 자치를 허용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뭐 자기들이 못살게 괴롭혀서 떠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조금 삼촌이 이리저리 관계를 찾아봤더니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은 미국과 식민지 자기 지역들을 조금 이제 같은 동해시 지역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영국 쪽에서는 오히려 미국 쪽에 되게 무신경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때문에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7년 전쟁이라는 게 터집니다. 영국이. 프랑스하고 영국은 약간 어떤 관계냐면은 영국은 약간 좀 만능캐 느낌이고요. 프랑스는 그 만년 2위인 느낌이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을 조금 많이 질투는 해요. 근데 요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짜친다, 돈이 안 짜친다. 당연히 돈이 짜치죠. 이른바 프랑스와의 7년 전쟁 때문에 영국 본국이 재정 곤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 크게 관심이 없던 식민지에서 뭐 돼지 저금통처럼 돈을 뜯어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니네도 원래는 영국 사람이었으니 우리 본국에 조금 도움이 돼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 크게 관심이 없었으면서 그러면서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앞에 프랑스 그 배울 때 왕이 전체를 다 쥐고 흔드는 걸 전제주의라고 불렀다. 그죠? 그 전제주의처럼 경제권을 두고 지 마음대로 흔들어드는 걸 우리가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여기 처음에는 자치를 허용했던 이 지역의 금전적인 부분들을 누가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 본국이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자기들한테 크게 관심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제 본국이 손을 대. 그러면 미국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크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뭐 가지고 세금을 붙이는가 봤더니 두 가지 세금을 붙이는데, 영국 사람들 맨날 보면은 티타임 가지잖아요. 홍차 마시잖아요. 홍차에 붙이는 세금인 차세. 그리고 두 번째, 인지세라는 걸 붙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도 차세, 인지세라는 게 나오는데, 인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냐면, 그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왜 크리스마스 실 붙이잖아요. 실. 그 우표 옆에 붙이는 실. 그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식민지에 유통되는 모든 종이에 3페니 정도의 인지가 무조건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종이는 본국으로 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미국 식민지 입장에서는, 미국 식민지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예요? 그죠? 기분 나쁘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명칭보다 식민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미국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 세금을 물리는데 그 자리에 우리 식민지 대표가 참여를 했니? 식민지 대표가 참여를 했어? 우리 대표 없이는 우리 식민지 지역 대표 없이는 니네 마음대로 뭐 하지 마라. 세금 징수하지 마라. 과세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한 반발이 심하니까 처음에 영국에서는 아까 붙였던 차세하고 인지세 두 개 중에 어느 거는 폐지를 시키게 되냐면 인지세는 폐지를 시켜요. 인지세는 폐지를 시키는데 문제는 차사건입니다. 홍차에다가 붙이는 관세를 계속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스턴 항구에 가가지고 그 영국에서 차를 싣고 오는 배 있죠? 그 배를 인디언 옷 입고 가서 습격해서 야밤에 그 홍차 박스를 전부 다 바다에다가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스턴 차 사건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는 일종의 총의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처음에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종교적 자유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본국인 영국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이라고 부르는 신대륙, 그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를 만들었고, 영국은 이 식민지에 대해서 초기에 자치를 허용합니다. 교과서에는 그렇게 평가를 해놨죠. 자, 근데 이 영국이 프랑스하고 7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짜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 있는 식민지 지역을 자기 어떻게 통장인 것 마냥 돈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니네 경제권, 니네 우리 영국 식민지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고 흔들 거야. 약간 절대왕정들이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금을 붙인 것들 중에 모든 종이에 붙이는 인지세, 그리고 홍차에다 붙이는 차세, 이거 두 가지를 했는데, 이 식민지 지역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 대표 없는 곳에서 과세하지 마라고 따지니까 무슨 세는 폐지시키고 인지세는 폐지시키는데 무슨 세를 계속 유지한 거다? 차세는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세 유지에 대한 반발로 이제 미국 사람,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올라가가지고 그 영국에서 온 배에 실려있던 홍차 박스를 전부 다 바다에다 다 갖다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보스턴 티파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다가회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이거를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홍차를 왜 보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국 입장에서는 홍차를 왜 보냈죠? 관세 붙여서 뭐를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보낸 건데,
식민지 쪽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홍차를 전부 다 어떻게 했어? 다 갖다 버렸다, 그죠? 그럼 영국 입장에서는 빡쳐요, 안 빡쳐요? 영국 입장에서는 빡칠까 안 빡칠까? 빡치죠. 그래서 빡친 영국이 안 되겠다, 저것들 잡아 조지자고 해서 식민지를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말이다? 미국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근데 삼촌이 지금 중간에 계속 박스 치면서 화살표를 하죠? 이렇게 삼촌이 박스 치면서 화살표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게 뭐 맞추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삼촌이 그래서 지금 계속 박스를 치는 겁니다. 자, 영국이 탄압까지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다? 정말 불쾌하죠. 그래서 그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서 2번의 대륙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거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라고도 부르는데, 좀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은 시험에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시고요. 로멀하게 문제 내시는 선생님께서는 굳이 필라델피아라는 지명을 거론까지는 안 하십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필라델피아라고 적어볼게요. 총 몇 번 했다고? 예, 2번의 필라델피아 대륙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식민지 사람들은 어떤 안건을 내리게 되냐면요. 야, 지네가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군대를 보내가지고 쟤네들이 저런 짓을 하냐? 영국하고 상종을 못하겠네. 이제 본국인 어디하고 교류하지 말자. 영국하고 교류하지 말자라는 영국과 무역 중단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영국이 무역 압박을 이제 계속하니까 아예 그냥 얘네들하고 어떻게 하다?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대륙군을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준비를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 총사령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총사령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2차 대륙회의에서 총사령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첫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됩니다. 자, 이제 총대장까지 뽑았어요. 어디하고 이제 더 이상 꾸물떡거릴 필요가 없다. 영국과 꾸물떡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영국과 뭐에 돌입하게 된다? 오늘의 핵심 내용인 독립전쟁을 이제 터뜨리게 됩니다. 독립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이 독립전쟁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그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냐면, 독립전쟁이 첫 번째로 시작됐던 전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넘어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던 전투가 무슨 전투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면은 렉싱턴 전투라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독립전쟁이 발발했다는 말을 빼버리고 렉싱턴 전투로 그 표현 자체를 교체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 렉싱턴 전투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사령관은 누구로 임명되었다? 조지 워싱턴으로 임명되었다. 대륙회의 부분에서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독립전쟁 시작 부분 여기서 총사령관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업하시는 진도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립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립전쟁 과정에서 발현된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미국 독립선언이라고 불러요. 자, 이 독립선언은 누구에 의해서 적었냐면은 제퍼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나왔으면 학교 선생님이 얘를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절대 넘어갈 일 없겠죠. 이 안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몇 개 항목을 한번 삼촌이 적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안에 평등, 자유, 행복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from 누구로부터 받았다? 신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은 from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에 이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이 미국 독립선언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평등, 자유, 행복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뭐다? 권리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등할 권리도 있고 자유로울 권리도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되찾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다? 영국과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한테 넘겨주지 못하는 권리 from 신.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부여한 인권,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인권이라는 게 지금 이 권리라는 게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한테 못 넘겨줘. 왜? 누가 줬으니까? 저 위에 하늘에 계신 신이 줬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부여한 인권이라는 뜻에서 천부 인권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뭘 뜻하는 말인고 하니 이게 사회계약설이라는 건데 이 사회계약설이 국가를 만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야. 근데 누군가가 나를 해할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가드를 이제 계약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보디가드는 여러분하고 계약하고 돈을 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최소한도로 안전하게 지킬 권리가 있는 거다. 그죠? 의무가 있는 거다. 그죠? 그 관계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부인권, 이 중요한 권리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국가한테 주면서 국가 네가 한번 잘 운영해봐. 대신 너는 하늘에서 준 귀한 권한을 받았으니 나를 지켜줘야 돼 라는 그 인권을 일부 약간 넘겨주면서 국가와 인간 사이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일부를 내려받은 국가는 인간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부 권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계약이 맺어졌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는 계약이 맺어진 거다. 해서 사회계약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에게 있단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주권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박스로 내놓고 다음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내용이다. 이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박스 안에서 기본적으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몇몇 선생님들은 이거 외에도 더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물론 삼촌이 도와주기 위해서 강의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항상 알아두셔야 될 거,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는 누가 내죠? 학교 선생님들이 내십니다. 자, 초반에는 미국이 본국인 영국을 이기지 못해요. 영국은 워낙 돈도 많고 잘 살고 이런 나라였는데 문제는 영국이 잘 나가는 걸 시샘했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영국 한번 라이스 젤리 한번 먹어보라고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영국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유럽 각국에 뭐가 있었다? 지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부터 전쟁이 누구한테 유리하게 된다? 미국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전투인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의 독립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 뒷수습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전쟁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 돼서 자, 이제 회의를 하러 갑니다. 어디? 중재자 역할을 하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이제 이 계약을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리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오늘 이 색깔만 썼죠? 좀 알록달록해야 예쁜데. 자, 이 파리 조약에서 식민지가 어디로부터 독립 승인을 받았다? 자,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 식민지 지역은 식민지이다 아니다. 식민지 아닌 거예요. 이제 아예 자치권을 갖고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13개 식민지가 독립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독립전쟁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대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어느 나라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정의를 두고 교과서에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 우리나라 지금 민주공화국이죠. 이제 선거제로 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고 뭐 이런 형태의 국가. 이런 형태의 국가가 이제 최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국가의 이름이 뭐다? 아메리카 합중국이 되는 겁니다. 자, 전쟁 과정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1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예요. 삼촌 여기 S 적어놓을게요. START 스타트합니다. 자, 처음에 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13개주 식민지를 차지하면서 넘어갑니다. 동부 해안 쪽에다 13개주 식민지를 만들었죠. 자, 영국 사람들이 종교 자유, 경제 이익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초기에 영국은 자치를 허용한다, 신경을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의 7년 전쟁을 하면서 돈이 없어. 그래서 절대 권력처럼 이제 막 중상주의 정책으로 이상한 세금 갖다 붙이면서 식민지를 괴롭혀요.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야, 우리 대표도 없는 데서 니네 마음대로 세금 붙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서 인지세는 없어집니다. 근데 홍차에다 붙이는 무슨 세? 차세는 계속 유지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개빡쳐가지고 보스턴 항구에 이제 영국 선박이 홍차를 싣고 오니까 그 홍차를 싹 다 어떻게 바다에다 다 갖다 버린다고 했어요. 그걸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이게 빌미가 돼서 영국이 어디를 탄압하게 되더라? 그렇죠. 여기 식민지를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 번의 대륙 회의에 걸쳐서 어디와의 무역 선언, 그렇죠. 영국과 무역 중단을 선언하고 이제 군대를 조직하면서 어디와 그 총대장을 누구로, 그렇죠,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이제 독립전쟁이 터지는 거죠. 시작한 전투 이름 뭐라고요? 렉싱턴 전투였고,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선이 나오는데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제퍼슨이 적은 거 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받았다는 천부인권 이야기도 있고, 이제 우리 인간을 지키기 위한 방패 같은 용도로 국가를 세웠다. 그 권력을 주고 계약 사이로 사회 계약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도 있었어. 근데 초반의 전쟁은 미국이 불리해요. 근데 영국이 잘 나가는 게 배 아팠던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전쟁은 미국에 유리하게 바뀌게 되고, 마지막에 요크타운 전투를 통해서 최종 승리를 하게 되더라. 그리고 독립을 약속받은 데는 무슨 조약? 파리 조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먼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어느 나라가 아메리카 합중국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교과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아메리카 합중국이 가지는 의의가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아메리카 합중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일 먼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교과서에서 이걸 먼저 거론을 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가 결론은 시험에 잘, 그렇죠, 나온다는 이야기겠다, 그죠? 자, 뭐 때문에 아메리카 합중국을 나오는가 봤더니, 왜 얘를 가르는가 봤더니, 자, 아메리카 합중국 자체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자체는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성문헌법 인정 안 인정?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란 뜻이거든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가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민주주의 헌법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 처음. 인정? 인정. 자, 성문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문, 글자로 쓰여진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를 다 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왕왕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독립선언서에서 봤던 것처럼 국민 주권 내용 당연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상권 분립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주마다 법이 틀리잖아요. 이제 그런 연방주의.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정교분리. 그 다음에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다. 뭐 그런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룰들, 그런 것들이 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형태를 물어보는데, 이 5개 안에 미국의 형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뭘까요? 미국 국가에 대한 형태. 그렇지. 이거 맞춘 친구들 정말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자, 미국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각 주가 자치적으로 헌법을 가지고 있고 각 주가 자치적으로 통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미국이라는 나라, 그 케이스 안에 같이 묶이는 거죠. 그래서 각 주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방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형태를 연방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 아까 독립전쟁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죠. 누구였죠? 그렇죠? 조지 워싱턴. 자, 근데 이게 서술형에 잘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 독립전쟁의 성격을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성격은 기본적인 이런 민주공화국을 찾으면서 국민주권이나 이렇게 정치 형태를 뒤집는 시민혁명의 성격도 있는데, 시민혁명의 성격도 있는데 문제는 식민지가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독립혁명의 성격도 동시에 가져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청교도 혁명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시민혁명이거든요. 정치적 개혁이니까. 뭐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프랑스 혁명도 시민혁명의 성격이고,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민주주의 정권을 찾아가면서 식민지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성격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시민혁명, 독립혁명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 성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적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중적 성격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 단원이 들어가면은 서술형으로 연결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삼촌이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편집되어 있는 순서가, 자, 영국의 시민혁명 2가지 나오고,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나왔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나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하고, 그 이후에 뭐 빈체제니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나오는데, 영국의 시민혁명 2가지, 그 다음에 미국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거 3가지 순서를 따지면요, 미국이 프랑스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영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2가지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 프랑스 혁명에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를 써요. 이 라틴 아메리카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가 북아메리카고 남아메리카잖아요. 여기를 반으로 잘라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경계선으로 만든 지리적 경계선인데, 요쪽에 멕시코 있잖아요. 멕시코부터 밑으로 넣어가지고 여기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위에를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잘라서 멕시코부터 여기 밑으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거는 얘네 문화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문화적 경계선으로 이제 멕시코부터 그 밑에 있는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다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요 뒷단원에 라틴 아메리카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 남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순서대로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 순서대로 순서 맞추는 문제가 나올 확률도 높다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자, 독립선언서 내용하고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자, 아메리카 합중국의 요 성격 부분 있죠. 요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고 잘 괴롭힙니다. 아예 그냥 보스턴 차 사건 자체가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 방아쇠처럼 시발점이 된 사건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라고 답을 고르시면 돼요. 자, 미국 독립전쟁은 앞에 있던 프랑스 거보다는 훨씬 쉽죠. 프랑스가 사실 정말 넘사벽 수준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고생을 하신 거고요. 자, 우리 미국 독립전쟁도 암기 한번 해보고 미국의 두 번째 전쟁인 남북전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단원에서 뵐게요. 자, 이제 암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독립전쟁 전체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동부해안, 식민지 동부해안에 13개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 영국 정부는 초기에 얘네들을 건드렸다, 안 건드렸다,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를 허용했다? 자치를 허용했다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국 정부가 7년간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식민지에다가 뭐를 징수하더라? 그렇죠. 세금을 징수하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 깠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배웠던 영국 혁명들도 그랬고요. 프랑스 혁명들도 그랬고요. 전부 다 뭐 징수? 세금 징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경제정책을 하는 거, 왕들이. 자, 이런 거 중상주의 정책. 이 중상주의 정책에 의해서 인지세하고 차세가 붙였어. 이렇다 보니까 식민지 대표들이 우리 대표들 없는 데서 니네들 마음대로 과세 결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로 인해서 인지세는 폐지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세를 계속 유지를 하니까 땡땡땡 항구에 이제 요거를 홍차를 가져다 대는 배에 미국 사람들이 올라가서 앞바다에다가 차를 전부 다 갖다 버린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거를 땡땡땡 뭐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이 사건, 무슨 차 사건이다? 그렇죠. 보스턴 차 사건. 자, 이거를 영국이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하면서 어느 나라와 무역 중단하자. 그렇죠. 양아치 같은 영국과 무역 중단하자. 그러면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선포하죠. 그 총대장을 누구로 앉히더라? 조지 워싱턴으로 앉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렉싱턴 전투를 시작으로 독립전쟁이 스타트가 됩니다. 이때 미국 독립선언서라는 걸 낭독을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평등, 자유, 행복 이런 우리가 뭘 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렇죠.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한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있대. 이걸 우리가 무슨 인권이라고 부르더라? 그렇지. 전부 인권. 그리고 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패로 사회와 뭐를 맺더라? 사회와 뭐를 맺어서 이거를 맺어서 국가를 만든다고 했죠. 뭐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사회계약설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우리가 무슨 주권? 그렇죠. 국민주권. 박스 안에 글 들고 이거 나오는 거 많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게 무슨 사상 영향받았고 누구의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거 꼭 봐놓으세요. 그거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내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잘 내지는 않으세요. 근데 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 좋아하시고 좀 공부를 딥하게 시키시는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것도 내십니다. 자,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하면서 미국 이제 식민지가 독립을 하죠. 그 독민지 승인받으러 어디까지 갔더라? 프랑스 그 수도인 어디까지 갔더라? 파리까지 갔죠. 그래서 파리 조약 맺습니다. 파리 조약 체결하고 어디로부터 독립을 하더라? 그렇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아메리카 합중국이 세워지더라. 근데 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성격들을 봤더니 헌법 안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자, 이전에는 민주주의 형태의 국가가 없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이 무슨 주의? 그렇죠. 민주주의. 글로 만들어진 헌법. 그래서 성문헌법. 그래서 아메리카 미 합중국 헌법은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성문 헌법이고, 자,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그거를 무슨 주권? 그렇죠. 국민주권. 그 다음에 각기 주가 따로따로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가 따로 떨어져서 놀아요. 우리가 이거를 몇 권 분립? 그렇죠. 3권 분립.
그 다음에 각 정부들이 각자의 법을 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미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묶이는 무슨 주의? 연방주의. 자, 그래서 밑에 국가 형태에다가 또 무슨 주의 한번 더 적어주면 돼요. 그렇죠? 연방주의 적어주면 되고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자. 우리 뭐 이거 정교 분리. 그 다음에 자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무슨 주의 원칙으로 국가가 돌아간다? 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초대 대통령은 그렇죠. 독립전쟁 때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던 누구? 조지 워싱턴. 그리고 이거 성격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중국이라고 삼촌이 적어놨었죠? 이중국 씨 누구야? 자, 이중국 씨가 대체 누구지? 자, 이 시민혁명과 독립혁명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적 성격? 이중적 성격이 있다. 이거 서술형이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느 나라 혁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메리카인데 남아메리카가 어디고 아니고 멕시코까지 넣어야 되니까 무슨 아메리카?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까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뒷단원들도 이제 슬슬 뭐 다 끝나가는 분위기긴 한데 자, 끝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 자, 신경 끝까지 쓰고 우리 다음 단원인 프랑스 남북전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